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SK온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소식에 리튬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내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ESS 배터리 1기가와트 시당 수주 규모를 3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SK온이 최대 7.2기가와트시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실제 수주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K온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도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대한 총 10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전날 공시하며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이드로 리튬이 7.72% 상승한 2,580원에 나인테크도 6.84%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업체인 뉴스킬 파워가 급등하자 국내 원전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SMR 개발 업체 뉴스킬 파워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MR 배치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히자 미국 증시에서 전일 대비 8% 넘게 급등하며 국내 원전주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테네시 밸리 당국과 미국 남동부 7개 주의 대형 원전 24기와 맞먹는 용량인 6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SMR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전일 뉴스케일 파워의 강세로 국내 원자력 관련주의 투심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또한 한수원이 세르비아와 원자력 분야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발표하면서 동유럽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우리기술이 7.98% 상승한 4,195원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도 각각 0.64%와 2.64%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영엠텍이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 기자재로 최강의 삼각편대를 구상했다는 평가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KB증권은 삼영엠텍에 대해 마스가 프로젝트와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 등으로 조선업 부흥의 기대감이 실적 및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삼영엠텍은 현재 국내 대형 선반 엔진의 핵심 구조재인 MBS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조선 빅3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MBS 부문 필수 밸류체인으로 구축될 수 있을 전망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핵심 캐시카우인 광산 플랜트 기자재 펠릿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원전 기기에 사용되는 펌프와 밸브 등 주요 발전 관련 기자재 부품도 생산하고 있기에 아직 매출은 미미하지만 글로벌 원전의 관심 증가와 향후 원전 사업의 본격 진행 시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한 삼영엠텍의 주가는 26.63% 상승한 11,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호텔 백화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연휴 기간에 단체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무비자 허용 효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텔 여행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고 역대 최대 실적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호텔 신라가 4.47% 상승한 47,950원에 GSP&L과 현대백화점도 각각 12.4%와 6.45%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소 관망하는 흐름은 이어졌지만 코스피는 3,200선, 코스닥은 800선을 탈환해내는 움직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간밤 졸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고요.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장중에 살짝 이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3,2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일종 고점 터치를 해냈고요. 다만 11시 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여가는 코스피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3,200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점 고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했는데요. 오늘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6거래일 만에 8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해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는 805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어제 이어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순매수 확인은 했지만 이내 매도로 좀 돌아선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도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모두 담아내는 모습들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는 2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갔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팔아내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2,800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230억 원가량 순매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86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330억 원 담아내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오늘 1,000억 원 이상 팔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이 종전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우선 앞서 8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양자회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2주가 이미 지났고요. 또 종전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정당성을 좀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간밤 좀 입장이 바뀐 푸틴 대통령입니다. 중국의 열병식에 참여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오면 회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최소 7개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적국에서 협상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모두를 농락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기자가 지금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내놨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제재를 가했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지금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죠.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인도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지금 총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수천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러시아에 대해서 2단계, 3단계에 대한 제재는 아직 취하지 않았다라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다시 한번 종전에 대한 속도감이 붙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줄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TYM의 경우에는 4%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G의 경우에는 3.8%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SY스틸텍도 3%대 강세, 또 다산네트워크스 2.6%대 오름세 보여주고요. HD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8%대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볼지 마켓업에서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원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또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 긴밀한 공급망이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짚어보시죠. 우선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안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테네시주에 이 SMR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테네시주에 한 80기 정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SMR 80기라고 하면은 신규 데이터 센터 60여 개의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케일 파워 이틀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간밤 장중에는 15% 폭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인데 왜 국내에서 기대감을 갖는 걸까요?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또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이고요. 이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조 원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기대감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3대 SMR 기업이라고 하는 세 곳과 모두 다 손을 잡은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창업자인 테라파워와도 주기기 공급 계약 소식을 좀 전해줬었고요. 또 엑스에너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지분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3대 SMR을 꽉 잡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기대감 모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원전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원전주 두산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7.9%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진파워의 경우에는 7% 가까운 상승 달려 한정기술도 2.6%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7%대,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원전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랐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어지는 마켓업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9월 4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 보면요. 오늘 코스피 3,200선, 코스닥은 800선 위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정권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죠. 그로 인해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앞두고 있었는데 추가 조정을 이어갈지 혹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일단 종가를 마무리를 했고요. 앞으로에 대한 상승 기대감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제 10월 달에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9월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인 흐름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변동성 장세는 좀 더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9월 FOMC 전에 9월 10일 그리고 9월 11일에 각각의 소비자 CPI, PPI,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이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얼만큼 인하할 건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급등했을 때 따라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아줬을 때 공략하는 전략 계속해서 잡아가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흐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 상방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 9월 전통적으로 약세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 오른 섹터보다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 주목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푸틴, 젤렌스키의 회담 제안, 우크라이나 재건주 주목. 네, 오늘 우크라이나 또 이 러시아 종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더해졌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는데요. 어떻게 좀 소식 들으셨을까요? 네,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제 회담 제의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관련 수혜주는 꾸준하게 한 번씩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야 좀 더 현명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라는 예측은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일단 이번 전쟁은 군사 부분과 에너지 부분 그리고 외교 부분까지 결합된 복합적 양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상 테이블은 꾸준하게 시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실질적인 합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영토 문제와 안보의 보장 문제까지 이제 협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봤을 때 포인트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겨울에는 에너지 전쟁이 민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추가 제재까지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쯤 되면 어느 정도 이 종전에 대한 실마리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이 재건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을 때 따라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쟁 관련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동안 장기전, 중장기전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잠잠했을 때 중요 타점에서 공략을 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좀 더 부각 받아줬을 때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겨울쯤 되면 이 종전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재건주들 부각될 때 따라가지 말고 지금부터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서 이렇게 오를 때, 관심 받을 때 매도하는 전략 취해가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SG와 HD 현대건설기계 가져와 주셨습니다. SG의 경우에는 오늘 3.8%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 1.8%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 SG, HD 현대건설기계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짚어갈까요? 네, 우리 가장 먼저 SG의 경우에는 24년도 3월 달에 이 도로
복구 참여를 했던 도로 복구에 대한 사업 참여를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한단과 이 도로 재건 사업을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이 도로 복구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바로 SG가 가장 유력한 기업 중에 한 종목이고요.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SG고요. HD현대 건설기계는 내년 초에 26년도 1월 1일에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과거에 우크라이나 지역 현지 지역 정부와 협약을 맺고 굴착기를 기증을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장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HD현대 건설기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 재건 관련 이슈에 대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 HD현대 건설기이고요. 이번에 HD현대 인프라코어랑 합병을 하게 됐을 때 글로벌 탑 10 기업 안으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 두 종목 대형주는 HD현대 건설기계, 좀 중소형주는 SG 관심 있게 집중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형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HD현대건설기계, 또 중소형단에서는 SG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HD현대건설기계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 인프라코어가 합병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나서 최근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막 지지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 간단하게만 잡아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HD현대 건설기계 최근에 2025년도 8월에 11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7만 5천 원대, 11만 원대까지 약 5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에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중심선, 첫 번째 60일선을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전형적인 60일선에서 되돌림의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견조로운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규로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0일선 손절 기준 잡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HD현대건설기계 같이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 애프터픽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60일선에 대한 지지 확인하고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내놔주셨고요.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같이 한번 전략 챙겨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열어주시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 원전,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망 조명.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원전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원전 연일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뉴스케일 파워의 소식들이 좀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어떻게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원전, 특히 이 시간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원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원전주를 과연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 건지 혹은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줬을 때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계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제 협상을 맺었죠.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거기다가 프랑스 딱 이렇게 우리 미국과 한국이 협상을 하고 여기서 프랑스와 대결하는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특히 대형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한국, 프랑스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 좀 더 수출길이 확실하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SMR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재건 관련주와 좀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 한 번 시장에 부각을 받아줬을 때 매도를 하겠지만 이 원전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모아갈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 관련주들은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거기다가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점에서 중요 지지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아줄 때마다 분할로서 공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 살펴봐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정기술과 우리기술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한정기술의 경우에는 2%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고요.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폭이 컸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우리기술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좀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이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죠. 특히 최근에 원전 해체 엔지니어링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500조 원 규모의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하면서 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한정 기술은 SMR 개통 설계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의 SMR 상용화에 대한 수혜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기술의 경우에는 국내 유일 MMIS입니다. 원전 주제어 통합 시스템인데 이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2008년도 세계 4번째로 원전 3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 MMIS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유력한 종목은 우리 기술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관심 가져보실 분들은 한정기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정기술, 우리기술 둘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 종목은 한전기술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조금 더 오늘 한전기술에 비해서 오르긴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기술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 한번 보면 2025년도 5월 달에 상승 파동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2025년도 6월 저점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보고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 삼각 패턴의 특징은 고가에서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한다라는 점인데 돌파했을 때에도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죠. 현재는 이 대칭 삼각 패턴 중심선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선 자체가 말이 중심선이지 조금 더 우리가 종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이어보면 거의 하단선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으로 보았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우리 기술보다는 좀 더 한전기술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한전기술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중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조금 더 있는 한정기술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시장이 계속해서 관망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찝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금요일까지 고용지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좀 의견인 것 같은데요. 나는 좀 시장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무료 공부방에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토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상방을 향하는 힘이 더 강했고요. 현재 구간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7%, 오늘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는데 상승 탄력 다소 둔화된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9%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2%대 하락세, 펩트론 보합권, 하마리서치도 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홍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저희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자 국내 원전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오전 10시 2분 기준 한전기술은 2.86% 상승한 93,600원, 두산에너빌리티는 2.40% 오른 6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SMR 배치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뉴스케일 파워 수주로 국내 원자력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며 한수원의 세르비아와 원자력 수소 협력도 동유럽 시장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미리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밤 미국에서 이제 졸트라고 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회한 수치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불러일으켰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 국내 증시까지도 훈풍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우리가 앞두고 있는 대형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9월 10일과 9월 11일에 각각 발표가 될 CPI 지수와 PPI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9월 이제 FOMC 정례 회의에서 우리가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 건지 혹은 점도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해 몇 번을 인하할 건지에 대한 흐름까지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잡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기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폭은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더 와야 되냐 보시면 오늘 상승에 성공하긴 했지만 윗꼬리를 달아줬었죠. 그러면서 상승 탄력이 더욱더 힘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단기간에 변동성 장세를 앞두고 확실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눌려갈 수가 있어요. 현재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한 차례 훼손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 3,100에서 3,150선까지는 한 차례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이 구간에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 눌림폭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라갈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중요 타점에 위치했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신다면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조정을 받아줄 때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등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등대 기법 이후에 제가 새로운 기법, 제가 여러분들께 저만 가지고 있던 기법을 제가 풀 겁니다. 바로 황금 나침반 기법인데요. 나침반을
보고만 매매하면 성공률 90%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다 그동안 10년 넘게 사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선 먼저 우리가 등대 기법을 통해서 조정 받을 때마다 공략할 수 있는 기법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 돌파 패턴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바로 HD현대 미포입니다. 이 HD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한 번 공략한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월 31일부터 2월 24일 그리고 3월 31일까지 이렇게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고 공략할 때마다 N밴드방에서 올려드렸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공략을 했고 공략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어졌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왜 공략을 했냐라는 점입니다. 자, 물론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야 생방송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 HD현대 미포의 경우에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이 일정한 무슨 패턴이죠? 삼각 수렴이긴 한데 하단을 낮추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일반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강한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윗꼬리 음봉을 크게 달았어요. 이건 프리마켓 때문에 좀 더 차트가 노이즈가 생긴 거고요. 중요한 건 이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 캔들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3월 31일 날 생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공략한 다음에 3월 31일부터 5월 2일까지 무려 64%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자, 1차 매도 기준가 이후에 남은 비중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6월 10일 날 다시 한번 장기 포트에 편입을 시켰는데 93%의 상승 흐름을 함께한 채로 장기 포트에 편입을 시켰죠. 자, 그리고 8월 27일입니다. HD현대 중공업과 HD현대 미포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주면서 이 합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들이 있었죠. 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1위 중대형 조선사인 이제 대형 조선사인 HD현대 중공업과 HD현대 미포의 합병을 통해서 그동안 이 MRO 미국의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에 대한 이 MRO 사업을 HD현대 중공업은 영위를 했었지만 따낼 수 있었지만 HD현대 미포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방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제 중국과 일본 이미 합병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조 안에서 이렇게 1위 자리를 공고히 다져나가는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특수 목적선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거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HD현대 미포를 1월 달 그리고 2월 달, 3월 달까지 공략하고 나서 합병 이슈까지 터지면서 결국에 106%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HD현대 미포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 바로 HD현대 미포입니다. 자, HD현대 미포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당시 때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바로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늘렸을 때 조정 받아줬을 때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이후에 오늘이 유의미한 반등이 이어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현대 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미국의 함정산업, MRO 사업에 진출이 가능해졌고요. 미국 조선소 공동 건조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확장성, 시장의 산업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 또 거기다가 R&D, 연구 개발비와 금융 비용들을 절감을 하면서 생산 공급망 시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순이익이 꾸준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HD 현대 중공업과 미포는 1대 0.4 비율로 합병을 하는데 현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쭉 이 검정색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검정색 상승 추세도 안까지 내려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 많은 종목들은 이 상승 지지 라인 때보다 더 높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경우가 생기는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패턴, 우리가 등대 기법 중에서 네 번째 패턴이죠.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 특히 오늘의 이 최근에 이 세 가지 캔들을 한번 보면 세 가지 캔들 어떤 캔들이죠? 바로 어떤 캔들이죠? 샛별은 캔들이죠. 샛별은 캔들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반등 흐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돌파 여부는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께 타점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20만 1,0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9,0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앞서서 종목은 공략을 했죠. 그러면 다음에 바로 조금 쉬고 우리가 바로 다음 알아볼 기법은 제가 저만 가지고 있었던 황금 나침반 기법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저만 정말 소중하게 다뤄왔었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할 시간이 됐다 싶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황금 나침반에 포착된 종목까지 공개하는 시간 가져갈 거니까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대형 이벤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첫 번째 공략주의 경우에는 HD현대 미포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종가가 20만 1,000원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종가보다는 좀 이하에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매수가 챙겨주셨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22만 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조금 더 자세한 매도 타점 우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히든 종목 남아 있습니다. 종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우리가 황금 나침반 매매 기법을 통해서 포착해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황금 나침반 매매 기법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처음 만들어낸 기법이기 때문에 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어떠한 매매 기법이냐면 이 황금 나침반 차트에 이렇게 황금 나침반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저만 표시가 돼요. 제가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제 수식을 이제 조합을 해서 새롭게 변형을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 차트에 황금 나침반이 표시가 되는데 황금 나침반이 표시가 되고 나서 공략을 했을 때 무려 1분할에서 3분할로 공략 시에는 성공률이 무려 85%가 넘어갑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4분할에서 5분할까지 매매 시에는 저는 장담하건대 90%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저만 사용하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2024년도 10월 23일 날 황금 나침반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포착이 됐죠. 나침반에 포착이 됐는데 포착이 된 가격이 59,100원입니다.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황금 나침반에 포착된 종목은 조금 묵혀두는 종목입니다. 자, 포착되고 나서 파동을 봤을 때 우리가 자, 이때 포착된 거예요. 이때 포착되고 나서 상승률이 31.44%까지 올라갔고요. 자, 두 번째 포착됐을 때 이때 포착도 한 번 더 됩니다. 자, 이때 포착됐을 때는 24년도 11월 15일 날 포착이 되죠. 황금 나침반 포착 가격으로 보았을 때 53,500원에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자, 무려 39.06%라는 상승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자, 2024년도 10월 달부터 단 3번 포착됐습니다. 시그널도 많이 안 나와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24년도 4월 18일 날 황금 나침반 포착 가격이 14,900원입니다. 이렇게 차트에 표시가 돼요. 황금 나침반 제가 차트에다가 수식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게 바로 이 황금 나침반인데 자, 포착되고 나서 66.44% 이만큼 올라가요. 자, 보면은 황금 나침반 몇 번 포착됐냐면 2024년도부터 최근까지 자,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딱 두 번 더, 딱 네 번 포착됐습니다. 포착도 많이 안 되고 포착될 때마다 저가에서 포착되죠. 포착되고 대시세까지. 첫 번째 포착되고 나서 66%라는 상승 흐름. 두 번째, 이때 언제 포착된지 한번 볼까요? 이때는 8월 6일 날, 24년도 8월 6일 날 16,870원에 포착됐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이 상승 파동 먹으면 83%라는 상승 흐름 함께 나갈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포착 흐름 보면 25년도 4월 10일 날 21,950원에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상승 파동 끝까지 먹기는 어려워도 이런 상승 흐름을 함께 공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포착되고 나서 포착될 때마다 이런 상승 흐름 66%에서 237%에 대한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매매가 어려워요. 좀 길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황금 나침반만 보고 매매해도 상승 흐름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 종목 볼게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도 24년도 11월 5일 날 포착되고 27,600원에 포착됐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무려 358%. 심지어 이 하나오션은 2024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 포착됐어요. 딱 한 번 포착되고 이게 358%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에다가 상승률까지 높은 황금 나침반. 이 황금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공략하시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황금 나침반 공략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명은 제가 오늘 5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튜브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함께 공략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황금 나침반에 포착된 종목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은 매각과 M&A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정책 금융상품 출시로 이 보금자리 출시로 좀 신규 고객의 유입에 따른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 비이자 이익 플랫폼과 유가증권 관련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라는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황금 나침반이 포착되고 상승했고요. 포착되고 상승했고 또 포착이 됐습니다. 이번 포착은 241선에서 되돌림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자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 23,600원 이하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6,200원, 손절가는 22,000원 기준 잡고 이 종목 함께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23,6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황금 나침반 공략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시부터 5시 반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진행하시고요. 이외에도 나는 장중에 계속해서 가격 전략이라던가 시장 대응하는 방법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공부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HD현대 미포와 히든 종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